오늘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부분 좀 미리 전망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의 연결고리 주제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국채금리 상승과 기술주의 약세, 둘이 연관이 있죠. 지금 어차피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기술주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세부적으로 상황부터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ECB가 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7월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면서 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ECB 7월 금리 인상은 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뭐 인상을 하겠다 이런 이 시사가 없었어도 이 7월 금리 인상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ECB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상을 했던 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걱정된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이 국채금리는 다시 상승을 했고, 그러면 또 이제 걱정되는 게 기술주죠. 금리 올라갔으니까 이제 기술주 어떡하냐라는 걱정들 나오면서 기술주 약세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 알리바바가 하락을 많이 했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 엔트그룹 IPO 관련해서 증감위에서 협의가 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8.13%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하락을 하면서 핀듀오듀오라는 중국 기술주도 같이 9.62% 하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들 하락을 했는데 이 중국 기술주, 중국이라는 좀 차이점은 있었는데 그럼 어떡하지라고 여기도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 증감위에서 IPO 관련해서 협의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우려감 나오니까 걱정했을 때는 누가 뭐라고만 해도 솔깃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리바바 급락하는 모습들 나오면서 다른 중국 기술주들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 달러 강세가 좀 더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이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국내로 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금리가 올라가면 그 나라의 화폐는 강세가 되죠. 화폐의 양이 유통되고 있는 화폐가 은행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화폐가 양이 줄어들죠. 그러면 화폐의 희소성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화폐는 강세가 되는 이런 모습인 건데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고 원화로 인한 자산들은 다른 자산들은 또 약세가 되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만큼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 방법을 현재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인상 발표가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미국, 중국 상관할 거 없이 기술주들이 흔들리면서 전체적인 환시장에 대한 영향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하고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이렇게 좋아 보이는 긍정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영향 미칠까요? 네,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우선 이 대응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달러 강세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굉장히 달러 강세가 다시 1,300원 가까이 가는 이런 우려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일에도 3월 10전 상승하면서 1,256원 90전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외국인이 전일 9천억 이상 매도를 했죠. 장 막판에 외국인의 매도는 커졌고요. 기관의 매수가 또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선물 만기 옵션 만기일에 대한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한 영향력이 전일 외국인의 수급이 좀 작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 5거래일 연속 거래소 순매도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일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 낙폭을 줄였던 게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막판에 수급적으로 만기일에 따른 영향력으로 들어온 매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기관의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좀 보수적인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좋지 않았었죠. 심지어 UBS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주가 상향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는 전일 기술주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기술주 하락한다 그러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최상위 종목들 10위 안에 기술주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 종목들이 좀 부진하다 그러면 지수 자체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좀 긍정적인 부분 근데 좀 찾아본다라면 이 소비 관련한 부분들은 미국에서 좋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하락하면 도리어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그래도 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최상위 종목만 올라갈 때가 굉장히 어려운 작인데 최상위 종목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소형 종목이나 최상위 종목 그 이외의 종목들로는 좀 대응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쉽지 않죠. 예, 수급도 좀 보수적일 것으로 보고 계시고, 이제 그런 와중에 오늘 이제 중소형주 쪽에 대한 접근 방법을 또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에서는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마무리를 잘 해봐야 될 텐데요. 종목으로 또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힘든 와중에 어떤 종목으로 연결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종목은요? 자, 바로 SK 이노베이션, 네, 정유 쪽도 되고 또 2차 전지 쪽도 되는 그런 하이브리드형 약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왜 SK 이노베이션을 봐야 되는지 이 부분부터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국채금리 상승 기술주 약세와는 SK이노베이션이 연관이 없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적기 때문에 골라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이런 악재들 이 기술주 조정했죠. 그런데 기술주가 아니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달러 강세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달러 강세 영향도 적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국내 증시 많이 팔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K이노베이션 외국인이 기관보다 더 많이 삽니다. 기관도 매수를 많이 하고 있지만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수급의 영향이 굉장히 적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이 SK 이노베이션의 꿈과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는데 이 2차 전지 쪽이 사실은 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가격 부담도 좀 낮습니다.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 예상치보다 굉장히 실적이 좀 좋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몇몇 종목들 혹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덜한 종목인데 가격 부담 요인이 좀 낮죠. 그리고 국제 유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ECB가 7월 금리 인상 얘기하고 미국에서도 계속 금리 인상 얘기 나오는 이유가 이 결정적인 게 물가잖아요. 근데 물가 중에서도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국제 유가입니다. 120불 다시 넘었죠. 3개월 만에. 국제 유가 고공 행진으로 인해서 물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국채 금리 올라가고 이 달러 강세되고 이런 부분들 악재인데요. 국제 유가 올라갔을 때 수혜 받는 게 SK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따른 수혜까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주의 이런 안 좋은 내용들, 그리고 환시장, 수급까지 좀 보수적인 상황에서 여기를 좀 다 피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오히려 접근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SK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실적이 좋습니다. 2분기에 큰 폭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이 5,065억입니다. 그런데 이 금년 2분기는 2조 원이 훨씬 작년보다 훨씬 큰 1조 원이 훨씬 넘는 그런 이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상이 한 1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배 정도 늘어나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정유 쪽이 한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윤활유라든지 뭐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한 2천억 원 이상씩 해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SK 이노베이션이 정유인데 다른 정유주, 쉽게 말하면 SOE라고 비교해 보셔도 좋겠는데 SOE는 바닥권 대비해서 50% 이상 올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SK 이노베이션은 단기간에 한 20% 정도도 채 못 올라갔습니다,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조금 올라갔냐? 배터리 때문이었는데요. 배터리 부분이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SK 이노베이션의 한마디로 발목을 좀 잡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2분기에는 마이너스 한 2천억 정도, 2천억 이상으로 적자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실적을 좀 잡아먹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정유 부분이 초강세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근데 배터리 부분은 적자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적자가 줄어든다라면은 배터리에 대한 우려감은 감소했고, 그리고 정유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S-오일만큼 다른 정유주들만큼 SK이노베이션도 수혜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시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유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최근에 6월 초 보면 한 21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4만 원이니까 한 15% 이상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차트 좀 더 길게 본다라면 전고점도 못 갔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15%인데 좀 전에 제가 S-오일도 말씀드렸었죠.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정유주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이 단기 반등보다는 여전히 바닥권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단기 부담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이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가 좀 약점이군요. 그러면 이 배터리 쪽을 잠깐만 좀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뭐 중국차 3인방이라든지 또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테슬라도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익이 좀 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이런 배터리가 약점이니까 오늘 시장에서 약간 좀 눌리지 않을까, 이럴 때 좀 담는 포인트도 괜찮습니까? 네,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사실 배터리가 수혜받을 때 수혜를 거의 못 받았었죠. 왜 그러냐면 국내 배터리 3사,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죠. 이 세 회사 중에서 사실 제일 좀 약하게, 제일 좀 늦게 시작했고 제일 좀 약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거든요. 실적은 적자지만 성장 속도는 제일 빠릅니다. 지금 3사 중에서. 뭐 대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겠지만 SK온의 이 행보는 굉장히 좀 빠르고요. 그리고 이 현대차에서 미국의 전기차 공장 지을 때도 SK온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주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좋지만 아직 적자라는 부분,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배터리로 돈을 벌고 있죠. SK온만 지금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하락할 때 SK이노베이션 하락한다? 이런 모습 별로 안 나왔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시장에 대한 움직임, 미국에서의 전기차 움직임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 대한 영향력은 좀 더 크지만 SK이노베이션 쪽으로는 좀 약했거든요. 그런데 포인트를 이 배터리에 대한 변동성보다는 배터리가 SK이노베이션은 발목만 잡았었는데 이 잡았던 발목을 살살 놓고 있는 중이고요. 정유 부분이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아직까지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가 주가에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SK이노베이션 지금 정유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또 배터리가 계속해서 발목을 세게 잡았는데 이 세게 잡은 게 좀 풀려나간다라는 관점에서 배터리를 보셨습니다.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